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전세 사기 사후 이제 수습책이라고 그럴까 대책들이 쫙 나왔어요. 근데 이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의 대비책 이 정도면 사후에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근본 치유가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내놓는 정책들은 정부에서 기존에 해왔었던 내용들에다 조금 더 가미한 내용들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치유책들을 아까 말씀드린 30호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분양권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또 분양 대행자들, 컨설팅 업자들이 중개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예방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중개시장에 못 들어와서 그들의 그 행위를 못 하는 건데 지금처럼 부동산 분양업자, 대행업자들이 중개시장에 껴들어가지고 중개사들이 그 피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지금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예방책들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사건, 사고들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41명 중에 중개 보조원 373명, 19.2%, 나머지 80%가 넘는 사람들이 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과 재회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흔히 얘기하는 기획부동산 뭐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컨설팅 업자, 떴다방 뭐 이런 떴다방들, 거. 떴다방들, 분양 대행업자라고는 이름 하에 있는 그런 떴다방들, 뭐 분양 대행사들 또는 뭐 컨설팅 업자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자격도 무자격지 뭐 아시다시피 뭐 중개 보조원이라고 본인은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개 보조원도 아닌 사람이 마치 중개 보조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허점들을 이번 기회에 좀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 보면 확정일자 같은 경우 이제 당일날 여러 번 있었지만 그날 근저당이 설정됐을 경우 근저당이 우선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같이 요즘 같이 어쨌든 인터넷 시대에 이런 건 좀 어떻게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확정일자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대항력이 있잖아요. 예,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전입신고도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은 그날 한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거든요. 예, 근데 근저당 설정 먼저 신고되고 전입신고 당일을 했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바로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얘는 그 다음 날부터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인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등기부 같은 경우는 접수번호로 따지거든요. 예, 똑같이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접수번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것도 시간대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시스템도 갖춰져 있잖아요. 갖춰져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는 개선돼야 될 물론 정부에서는 그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도 경우는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이 사기꾼들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장관이 이제 그 전월세 신고제를 일단 유보를 했어요. 근데 또 전문가들이 전월세 신고제를 먼저 해서 이걸 제대로 해야 이 실태 파악이 되고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향후 또 더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들 자기들이 계약서 작성한 건에 대해서는 실거래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죠. 매매 거래에 한해서만. 근데 이제 전월세 제도가 임대차 3법이 생기고 전월세 제도가 이제 법제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신고를 누가 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것이 이제 의무로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들이 크고 보증금액 자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 있잖아요. 예, 최우선 변제 금액이 뭐 1,500만 원, 1,700만 원 이하인 지방 같은 경우는 소득가 좀 더 높고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안 좋은 일이 경매가 상황이 발생한다라도 보증금이 적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비자들은 사실은 손해날 일이 거의 없는데 문제는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 넘는 몇 천만 원 단위 전세금 형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전세 사기도 문제지만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고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보증금 미만한 사고 뭐 이런 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무려 뭐 20억 하던 전세가 10억 떨어지고
특히 뭐 거기는 지금은 사실은 저가주택의 문제지만 앞으로는 중고가주택에서도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상당히 그건 또 심각한 분쟁이 될 거다. 이거는 사실은 집주인하고 세입자들 간에 이제 타협으로 이렇게 보통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요즘 현장에서 어떤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주인이, 임대인이 지금 임차인들한테 이자를 주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뭐 돈을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준다든가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못 빼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임차인들한테 줘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현상들이 이미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이게 일부 국가주택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지만 지금보다도 좀 더 그 아파트들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발생할까봐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대출을 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필요하시다고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예, 이제 뭐 그 집의 전 감정 가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그 가격에는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제도들은 좀 필요하고 이번에 특히 이제 그 동탄에서 있었던 오피스텔에 대한 그 사고들이 바로 그런 현상들이었거든요. 이제 집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미 아파트 전세 금액은 떨어졌는데 집주인 처음에는 몇 천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1억 하던 거를 8천만 원 전세면 8천만 원 놓고 본인이 2천만 원을 채워서 빼주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되다 보면 본인이 임대인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손을 놔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이제 그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향후에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뭐 쪽에서 저기를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또는 대출을 좀 더 해준다든가 하는 상황들은 그런 게 하반기로 가면 뭐 이를 흔히 우리 이제 전세 미보증 반환금 미반환 사태와 전세 사기를 구분을 사실 잘 안 하고 있는데 냉정해 보면 구분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집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반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부 뭐 빌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기를 목적 처음부터 뭐 사기성으로 해갖고 진행했던 사람들과 사실은 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안 오른다고 치면은 뭐 감가상각, 세금, 임대사업자 이런 거 하면 더 비싸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리스크를 눈 감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전에는 일반적인 전세는 어떤 거였냐면 1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전세 금액이 한 70%나 80% 선에서 7천이나 8천 선에서 형성이 된 것이 일반적인 전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게 1억짜리 전세라 하더라도 집이라 하더라도 9천만 원, 1억까지 전세를 들어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근본 취지였었던 그 1억짜리 70%나 80% 선에서 전세금이 형성이 됐으면 지금처럼 이런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임차인들의 전세 자금은 LTV나 DSR이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상편이 못 돼. 왜? DSR이나 LTV가 그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그쪽은 전혀 그쪽으로는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전세를 들어가 버리면 내가 좋은 새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그 저변의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특히 청년층에서 많이 이번에 근데 이번에 대책에도 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참 규제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그럼 나 돈 없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할 거 아니에요. 서민층의 이제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책이 없으면 계속 또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은 좀 줄여야 됩니다. 원래 전세자금 대출을 그런 제도가 있지도 않았었고 다만 이제
자기님께서 그 아시지만은 저희 때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살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뭐 한 5천만 원 모으면 5천만 원짜리 전세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모아서 1억짜리 전세 들어가고 거기다 좀 보태가지고 이제는 뭐 2억짜리 집 사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연적 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월세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 전액 더군다나 그것도 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전액을 전부 다 해줘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모두 다 집에 대한 그 좋은 집으로 들어가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 사회 취약계층 일부 또는 사회 이제 이번에 그 초년생들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갖춰줄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뭐 하여간 오랜 시간 뭐 여러 가지 말씀 예. 감사한데 정부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예, 국민 여러분께 먼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극히 일부의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회원들이고 중개사, 기업 공유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탈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9.78% 즉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선량하게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중개사들을 믿고 찾아가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개업 공유기사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오랫동안 했었던 분이고 또 얼마든지 여러분과 같이 그동안에 친밀 관계를 유지했던 분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그 지도 점검 권한을 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못한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정보를 가장 부동산 거래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저 협회에 그런 권한을 좀 일관시켜주면 협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번과 같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